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루닛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에 관련해가지고 서울경제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부정적인 뉘앙스 플러스, 그리고 굉장히 좀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내용들 플러스, 그리고 추측성 보도, 여기에 사실관계 확인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디테일하게 써가지고요,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입장을 발표한 게 있으니 이걸 두 개 같이 놓고 보면서 앞으로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 그리고 이런 공시가 이런 조건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공시가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기관 자금이나 외국인 물량 빠르게 이탈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나와야지 기관 자금과 외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루닛이 자금 조달 800억에 그쳤다, 이렇게 확정적인 어떤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리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리고 비상경영 돌입했다. 루닛 입장에서는 비상경영 돌입했다라고 밝힌 적이 없는데 꼭 루닛이 발표한 것이냐,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이렇게 제목 다는 거 보면은 여기에서 이 상장회사 그리고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자금들이 있는데 좀 무책임하게 좀 쓴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이제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공시가 나오기도 전에 이런 식의 어떤 보도자료를 냈다 라고 하는 거, 상당히 좀 어떤 뒷배경에 의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공매도 수급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유의미한 어떤 데이터가 확인되는 부분은 없다. 그래서 공매도를 의심하기보다는 이 기자가 왜 이렇게 썼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몇 가지 생각하는 게 있지만은 이것도 저의 추측일 뿐입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 자금 조달을 앞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루닛의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했어요. 그리고 비상경영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던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앞으로 자금 조달을 할 텐데 비상경영 때문에 할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공시가 하나 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24년도에 볼파라 헬스케어 인수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전환사채 발행한 적이 있었죠. 규모가 한 1,700억 정도 됩니다. 당시의 조건을 보면은 노이즈가 생길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이 기사 내용에서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요, 공시를 근거로 봐야 됩니다. 공시를.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 같은 경우는 저 벤자민이 직접 작성한 자료이고요, 네이버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벤자민의 공식 포착도 여기에 등록돼서 글이 게재되고 있고요. 여기에 제가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좀 쉽게 핵심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금 조달 800억 원과 비상경영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가지고 루닛이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이 내용을 좀 한번 뜯어볼게요. 첫 번째로 보면은요, 루닛이 어떻게 해명을 했느냐, 자금 조달 관련해가지고 루닛이 자금 조달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노이즈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도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추측도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럴 때마다 주가가 크게 흔들렸죠. 왜냐하면 루닛이 지금 적자 기업이잖아요. 매출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계속 성장하고는 있는데, 결국에 시장에서 원하는 건 흑자 전환 언제 하는데 이걸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법인세 차감전 손실 관련해 가지고도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우선은 첫 번째로 자금 조달을 할 것 같다라는 이 어떤 예상은 시장에서 다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경제에서 이렇게 보도자료 낸 거, 이거 시장에서 도는 소문을 어디서 들어서 기사 내용을 쓴 겁니다. 그런데 너무 디테일하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가? 라는 혼선을 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다만 이 디테일하게 썼다라고 하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소문에 의한 겁니다. 이거 공시 나오고 발행 조건을 상세히 뜯어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측성 보도에 내용이 너무 디테일하다라고 해서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 투자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 루닛은 2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 실제로는 600억에서 800억 원 수준으로 논의 중에 있다. 그리고 검토 중에 있다.
그래서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딱 한 가지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있어요. 지금 자금 조달 관련해서 논의 중에 있다라는 거는 확인되는 거죠. 규모 자체와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2천억 원 규모로 얘기하다가 800억 원 규모로 그쳤다. 예상보다 적게 조달할 수밖에 없다. 이거 부정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닛이 밝힌 입장, 공시가 나오기 전에 보도자료 해명하는 과정에서 밝힌 입장, 이거는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 조달을 추진 중에 있기는 하다. 여기까지 밝혔으니 앞으로 공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에 대한 방법, 전환 우선주나 전환 사채,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을 했습니다. 보도자료에서는. 그런데 공시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하지 말고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판단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자.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좀 상당히 중요해요. 저도 좀 중요하게 바라보는 그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CB 풋옵션 행사 관련해서 24년도 5월 달에 1,700억 정도 규모로 볼파라 헬스케어 인수하겠다라고 해서 전환사채를 1회차, 2회차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는 공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5월 달 이후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CB 풋옵션은 무엇이냐? 우선은 이거 개념 설명을 좀 간략하게 좀 해드리고 갈게요.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우선주, 이런 공시들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면서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전환사채든 아니면 교환사채든 그리고 전환우선주든 이와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공통점이라고 하면은요, 주식으로 교환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리고 주식으로 전환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리고 우선주에 투자했는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보통주로 전환한다. 이거 다 뭔가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보통주로 바꾼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채권에 투자한다, 아니면 우선주에 투자한다. 방법만 다를 뿐 공통적인 부분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하거나 또 전환을 해서 시장에서 매도하고 주가 차익을 보기 위함이다. 주가 차익. 그런데 이렇게 투자자들이 전환사채나 교환사채, 전환우선주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목표하는 거는 주가 차익이지만은 결국에는 전환사채,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겁니다. 루닛 같은 경우는 1,700억 정도 전환사채 투자를 받아놨어요. 그런데 이 투자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안 하고요, 원금과 이자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이 공시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투자자가 원금과 이자를 돌려달라고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일까요? 주식으로 전환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전환. 다시 말하면은 주식으로 전환하는 그 어떤 가격이 있겠죠? 그런데 현재 주가가 예를 들어서 1만 원인데 전환 가격이 15,000원이에요. 그러면 전환 안 하겠죠? 15,000원에 주식으로 전환해가지고 1만 원에 내다 판다. 그러면 마이너스 5,000원. 손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보도자료도 좀 안 맞는 게 뭐냐면은 지금 루닛의 전환사채 투자자의 전환 단가가 현재 시장 가격보다 높아요. 그러니 이런 추측성에 대한 보도자료를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뇌피셜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풋옵션 행사하면은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거죠. 그 기사 내용에서. 그런데 이건 아직까지 확인 안 됐다라는 거. 그리고 루닛이 이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입장을 밝혔느냐. 전환사채에 투자했던 곳 32곳 전원 면담했다. 그리고 풋옵션 행사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다. 이거는 현재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 풋옵션 행사하지 말란 법 없습니다. 회사의 어떤 펀드멘탈, 다시 말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 고유의 어떤 경쟁력이나 그 다음에 매출과 이익을 급감시킬 수 있는 경쟁자의 등장, 뭐 이런 펀드멘탈적인 어떤 저해 요인이 생긴다라 그러면 모를까, 그냥 시장 가격보다 전환 단가가 높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풋옵션 행사할 거다?
이거 절대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제가 공시를 항상 분석하다 보니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 단가가 심지어 시장 가격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환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루닛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공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루닛이 자금 조달을 800억 정도 했을 때 이거를 이전에 투자자가 나 원금하고 이자 돌려줘 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전환사채를 또 발행해서 여기에 다른 투자자가 들어온다. 그리고 그 자금 사용 목적이 채권자의 조기 상환 요청으로 이렇게 공시가 올라와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확인을 정확하게 공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회사의 이번 조달은 전환사채 상환 목적이 아니다. 1,700억 중에 800억 정도 기존의 투자자가 나 원금과 이자 돌려줘 라고 요청한 상황 때문에 800억의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루닛의 입장이고 결국에는 공시가 나와봐야 알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루닛이 저렇게 입장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채무상환 자금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한다 라고 하면은 기업의 신뢰가 얼마나 무너질까요? 상장사 입장에서 경영자 입장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저는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고 공시를 보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공시가 나오게 됐을 때 저희가 좀 경계감을 크게 가져가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서울경제기사와 루닛 해명을 종합을 해봤을 때 자금 조달 수준이 600에서 800억 원 논의 중인 것은 이거는 확실하다. 팩트 체크해보면은 이것만 저는 사실관계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해당 내용은 회사의 언급대로 거래소 공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공시가 조만간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체크해봐야 되는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공시가 나왔다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시에 기술하고 있는 발행에 대한 조건, 이 조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가 2천억 원 규모의 CB 풋옵션 행사가 올해 이루어진다라고 보도한 거 이거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공시도 나오기 전입니다. 이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루닛 입장에서는 투자자들하고 전원 면담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무리한 보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만기, 이거 펀드 조성해가지고 들어온 자금들이거든요. 통상 만기가 3년인 거 이거 단편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 루닛의 사업 진행 경과 보면은 또 그런 모습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규모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계속 성장 중입니다. 작년보다 올해도 성장했고 그 다음에 올해 4분기 최대 매출 찍을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거든요. 다만 손실이 어느 정도 축소되느냐, 그리고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보이느냐, 언제쯤 가능할까, 여기 대한 궁금증이 시장에서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24년도 투자했을 때 투자자들이 그 투자 의견을 지금 시점에 변경해가지고 2026년도 원금 회수를 서둘러야 할 만한 부분은 아직까지 보이지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최근 주가 반등 모멘텀이 좀 있었던 과정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찬물을 끼얹는 기사여서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노이즈에 대한 악재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더 길게 이 주가가 지금 시점보다 상승할 거라고 예측했을 때는 이럴 때는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단기 추세상으로는 12월 주가 반등 모멘텀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서 공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 관련해가지고 전환사채 공시 딱 6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6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이 두 가지만 보고 지금 현재 전환 단가 얼마냐, 1회차, 2회차 해가지고 1,700억 규모로 자금을 투자를 받았는데, 기관 자금으로 투자를 받았는데 이 조건이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풋옵션 행사, 다시 말해서 원금과 이자 돌려줘, 이게 언제부터냐, 그리고 풋옵션을 행사하면은 돈이 얼마나 나가느냐, 원금하고 이자의 규모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회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사채, 채권입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규모는 1회차가 1665억 원 규모였습니다. 2회차가 50억 원 규모예요. 합쳐가지고 1700억 정도라고 보고, 그 다음에 조건 같은 경우는 다 동일합니다. 1회차 같은 경우는 볼파라 헬스케어 인수하겠다라는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목적으로 받았고, 2회차 50억 같은 경우는 운영자금 목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건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차만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사채 이율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표면 이자는 1%, 만기 이자는 8%. 왜 이렇게 나눴을까? 표면 이자 같은 경우는 쿠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을 넣자마자 분기마다 한 번씩 받는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간 1% 이자입니다. 1년은 4분기로 나눠져 있죠. 이 1%를 4번에 나눠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면 이자가 있다라는 것은 회사에서 이자가 투자금을 받은 다음부터 계속 나가는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율이 8%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조건으로 발표하는 공시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기 이자가 8%면은 좀 높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기 이자는요, 어떨 때 주는 이자이냐? 바로 만기 때 주는 이자입니다. 그리고 만기 이전에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풋옵션. 투자자가 나 원금과 이자를 돌려줘. 나 너네들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 안 할게. 이렇게 요청했을 때 계산되는 이자율입니다. 2년이라고 하면은 8%씩 복리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표면이자 1% 받다가 여기에 8% 얹어서 주는 게 아니라 총 이자는 8%고 1% 받았던 거 빼고 난 나머지 이거를 통합해가지고 돌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주식으로 전환하잖아요. 주식으로 전환하면은 주지 않아도 되는 이자입니다. 그래서 루닛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됐을 때가 가장 좋은 환경이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식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또 오버행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언제일까요? 전환 가격이 1만 원인데 시장에서의 주가가 2만 원이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주가가 상승해가지고 전환 단가보다 높아진 상황, 이런 상황에서 주식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는 주가 차익을 보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매도하기 위함이니까 이럴 때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매도되어 나올 것 같다라는 의미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서 이거는 오버행 이슈로 주가의 하락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때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상황이 왔다라는 것은 주가가 많이 상승해 있다. 그 투자자들의 전환 단가보다. 그리고 주식 전환하면서 무엇이 바뀌나요? 재무 구조에서 신주가 늘어납니다. 신주가 늘어나고요. 신주가 늘어나는 만큼 이 자본금이 또 늘어나요. 자본금.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 희석은 있지만은 신주가 늘어나고 자본금이 늘어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주식 전환하고 투자자가 시장에서 매도하는 과정, 이게 루닛 입장에서도 좋고, 그리고 투자자들 중에서는 최근에 매수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오버행 이슈로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단가 당시에 얼마였냐면 54,892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전환 단가 같은 경우도 리픽싱 조항, 다시 말해서 시가가 변동되면서 전환 가격도 조정해주는 이러한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38,425원까지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공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가격대 아닙니다. 자, 그럼 풋옵션 이와 관련된 내용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인수인은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6년도 5월 3일, 이때 이후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 시점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기 상환 수익률 연 8%, 아까 그 만기 이자랑 똑같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만기 이전에 원금과 이자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다.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26년도 5월 3일 이후라고 했으니까 아직은 시간은 남아있고, 그리고 루닛이 자금 조달 공시를 했는데 이게 운영자금 목적이다 라고 공시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 풋옵션 행사하겠다라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자금 조달 관련된 공시가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첫 번째, 루닛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밝혔지만은 운영 자금 목적인지 아니면 채무 상환 자금 목적인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풋옵션을 행사하는 공시가 나오게 됐다라고 하면은 루닛이 얼만큼의 돈을 돌려줘야 되느냐? 제가 좀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1회차 전환사채 1665억 원 규모, 그리고 행사 가능일은 올해 5월 3일 이후부터입니다. 연복리로 8% 얹어서 줘야 되고 1% 쿠폰금리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자 줬던 거 빼고 나머지로 보면은 조기 상환율은 114.8626%, 원금은 1665억 원이고 이자는 247억 4622만 원. 이만큼의 규모를 줘야 되고요. 2회차 같은 경우는 이보다 작습니다. 50억 원에 대해서 원금 50억, 이자 같은 경우는 7억 4,313만 원 정도 규모. 이렇게 해서 돈을 돌려주게 되면은 지금 현재 루닛의 재무 상황에서 굉장히 커다란 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이 돈을 줄 수도 없다라는 거, 누군가의 돈을 끌어와 가지고 이거를 메꿔줘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확정적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금 조달, 추가로 자금 조달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자금 사용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제일 먼저 봐야 된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이후에 5월달 이후에 매 3개월마다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전환 청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공시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신주가 발행이 되잖아요. 이거 무조건 공시 나옵니다. 그리고 전환 단가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공시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1회차 같은 경우는 원래 54,892원이었는데 25년도 7월 4일 이때 한번 조정이 있었습니다. 조정 후에 52,846원으로 조정이 됐어요. 전환단가 저 가격이라는 거죠. 저 가격보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정이 또 한 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공시가 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2회차 같은 경우는 전환단가가 약간 달라요. 47,819원. 그래서 공시별로 뜯어가지고 좀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 관련해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투자 포인트 어떤 부분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런 공시 나왔을 때 빠르게 해석 받아보는 거, 그리고 앞으로 투자 유망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서 저 벤자민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시 포착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제가 올려드리는 컨텐츠가 네이버 플랫폼을 활용해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벤자민과 함께 구독자분들과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커다란 수익을 보고 엑시스를 한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HVM.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4일부터 투자를 시작해가지고요, 계속 모아왔던 종목입니다. 제가 11월 달까지도 이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계속 매수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전부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월 2일입니다. 작년 7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1월까지 해서 일부 수익 실현, 다시 말해서 리밸런싱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전부 수익 실현한 거 131%,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는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제2의 HVM을 준비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저 벤자민과 함께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확인해 보시고 같이 투자를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을 하시면 되고요. 이와 별도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채널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링크 걸어놨어요. 링크 클릭하시고 그냥 입장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채널에서는 여러 투자 정보들 그리고 루닛 관련된 정보도 제가 포착이 되면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 투자 정보 관련해서 저 벤자민과 함께 투자 정보에 대한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저 벤자민과 두 가지 채널 활용하셔서요,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